서울 도심 한복판.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한 재개발 예정 부지 위로 새로운 마천루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굴착기 소리와 망치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먼지와 땀, 그리고 철근 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대한건설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센트럴 타워 건설 현장이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개미떼처럼 움직이며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다. 현장의 총책임자인 최영훈 현장 소장은 감리실에서 나와 거만한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작업복은 깨끗했고 안전모는 먼지 한 점 없이 번쩍였다. 그는 잘생긴 외모를 지녔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짜증과 권위적인 태도가 묻어 있었다. 최 소장은 대한건설의 낙하산 인사로 실력보다는 뒷배경으로 현장 소장 자리에 앉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공사기한 단축과 비용 절감만을 외치며 인부들의 안전이나 복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의 눈의 인부들은 그저 자신을 높은 자리로 올려줄 소모품에 불과했다. 야, 거기 김씨 대충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안 해 느려 터져가지고 최 소장의 고함 소리가 현장을 울렸다. 그는 멀리서 작업 중인 인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인부들은 그의 고함 소리에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다. 그때 최 소장의 눈에 멀리 떨어진 철근 더미 옆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 인부가 들어왔다. 그는 안전모를 잠시 벗어놓고 땀을 닦고 있었다. 최 소장의 얼굴이 삽시간에 붉어졌다. 안전수칙을 어기고 안전모를 벗어놓은 것도 모자라 감히 현장에서 쉬고 있다니. 그는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야, 거기 너 당장 이리 와. 최 소장이 그 인부를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인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이름은 김도준. 낡고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에 얼굴에는 검은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그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그는 다른 인부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이와 차분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최 소장의 부름에 아무 말 없이 다가섰다. 너 이 자식 현장에서 안전모를 벗어. 그리고 감히 이 시간에 쉬어 입어. 김씨, 당신이 뭔데 현장에서 건방지게 행동하는 거야. 초의 소장은 김도준의 코앞까지 다가서서 삿대질을 하며 고함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게 달아올랐고 침이 튀었다. 김도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최 소장의 모욕적인 말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의 침묵은 최 소장을 더욱 자극했다. 이봐, 김씨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말이야. 현장 소장이라고 내 따위 인부 하나쯤은 당장 잘라버릴 수 있어. 최 소장은 김도준의 어깨를 밀치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김도준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최 소장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바다처럼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최 소장은 김도준의 무표정한 얼굴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는 김도준이 벗어놓은 안전모를 발로 찼다. 안전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바닥을 굴렀다. 이 쓰레기 같은 안전모처럼. 너도 이 현장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당장 꺼져. 최 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김도준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인부들은 최 소장의 폭력적인 행동에 경악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김도준을 옹호하지 못했다. 그들은 최 소장의 잔혹함과 권력 남용에 익숙해져 있었고 자신들도
언제든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김도준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김도준은 굴러떨어진 안전모를 묵묵히 주워들었다. 그의 손은 흙먼지로 더러워졌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는 초의 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시면처럼 깊고 어두웠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결의가 번뜩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안전모를 털고 헬멧을 다시 머리에 썼다. 최 소장은 김도준의 이런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뭐야,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당장 꺼지라고 했잖아. 김도준은 그의 말을 무시하듯 헬멧을 쓴 채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 화면을 눌렀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손가락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능숙했다. 잠시 후 모든 공사가 중단될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당신이 치르게 될 겁니다. 김도준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현장의 소음에 묻힐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최 소장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최 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김도준을 비웃었다. 한낱 인부 주제에 감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그는 김도준을 비웃으며 무시했다. 그러나 김도준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다. 그의 눈빛은 최 소장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그는 최 소장이 자신의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평범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거대한 존재의 그림자를 최 소장은 아직 알지 못했다. 최 소장의 오만함은 그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감히 건드린 인부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최영훈 현장 소장은 김도준의 어이없는 말에 코웃음을 쳤다. 한낱 인부 주제에 감히 자신에게 모든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니. 그는 김도준을 비웃으며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스쳐 지나갔다. 김도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분하고 단호했으며 그 속에는 최영훈이 이해할 수 없는 묘한 기세가 담겨 있었다. 최 소장은 김도준이 미친 것이거나 자신을 협박하려는 시시한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김도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장 전체에 울려 퍼지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거대한 굴착기의 엔진 소리도, 망치질 소리도, 인부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거대한 건설 현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인부들은 영문을 모른 채 하던 일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최 소장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잠시 후 현장 관리 사무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본사에서 모든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최 소장은 비틀거리며 현장 관리 사무실로 뛰어갔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본사에서 모든 공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센트럴 타워 건설 프로젝트는 대한건설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고 단 하루의 지연도 용납되지 않는 프로젝트였다.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감히 이런 지시를 내린 거야? 최 소장이 소리를 지르며 관리 사무실 직원에게 따져 물었다. 직원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휴대폰을 건넸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입니다. 회장님, 김도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부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답니다. 최 소장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김도준 회장님,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를 돌아보았다. 김도준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낡은 안전모를 쓰고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다. 최 소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김도준에게 천천히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다. 너 대체 누구야? 최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도준은 흙먼지 묻은 안전모를 천천히 벗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인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으며 그 속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최 소장에게 건넸다. 최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아들었다. 지갑 안에는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다. 명함에는 대한건설 회장실 김도준 이사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최 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이사 대한건설 회장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명함과 김도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나는 김도준입니다. 대한건설 회장 김태준의 막내 아들이자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김도준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현장의 정적을 깨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최 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대한건설 회장의 막내 아들,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 그는 자신이 그토록 오만하게 무시하고 모욕했던 인부가, 감히 안전모를 발로 찼던 그 인부가 사실은 이 거대한 건설 현장의 최고 권력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넘어선 공포를 느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온몸이 떨려왔다. 현장에 있던 다른 인부들 또한 김도준의 정체에 경악했다. 그들은 평소 자신들과 함께 땀 흘리고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일했던 동료 인부가 사실은 거대한 대한건설의 왕자였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과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김도준은 최 소장에게 다가가 굴러떨어져 있던 자신의 안전모를 다시 주워 들었다. 그는 안전모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며 최 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최영훈 소장님, 저는 이 현장의 안전 문제와 비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잠입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안전 불감증, 그리고 인부들에 대한 폭력적인 태도는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입은 바싹 말랐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김도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모든 잘못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공사 기한 단축을 위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부실 공사를 지시하고 인부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그리고 오늘 김도준의 안전모를 발로 차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까지. 김도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최 소장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고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이 현장의 모든 공사는 무기한 중단됩니다. 그리고 최영훈 소장님, 당신은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최 소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함은 철저히 짓밟혔고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한낱 인부라고 비웃었던 김도준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김도준은 최 소장을 뒤로하고 현장 인부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인부 여러분, 저는 김도준입니다. 대한건설의 김도준입니다. 오늘부로
이 현장의 모든 공사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현장은 여러분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인부들은 김도준의 말에 감격했다. 그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김도준을 맞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희망이, 절망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김도준은 그들의 눈빛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의 잠입은 단순한 현장 점검이 아니라 썩어가는 건설업계의 비리를 뿌리 뽑고 새로운 정의를 세우기 위한 거대한 싸움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김도준의 정체가 드러나자 센트럴타워 건설 현장은 충격과 혼돈에 휩싸였다. 최영훈 현장 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한낱 인부라고 비웃었던 남자가 사실은 다ян건설의 실세이자 회장의 막내 아들이라니. 그의 오만함과 무지가 불러온 결과였다. 그는 김도준의 날카로운 눈빛 속에서 자신의 파멸을 직감했다. 김도준은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서 최영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최영훈 소장님, 당신은 현장 소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안전수칙 준수와 인부들의 안전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부실 공사를 지시하고 인부들의 임금을 착취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최영훈은 김도준의 말에 발악하듯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내가 뭘 했다고 증거라도 있어. 김도준은 비웃듯 차갑게 미소 지었다. 증거요. 저는 당신이 안전모를 발로 차는 순간부터 이 현장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시한 모든 부실 공사, 임금 착취, 그리고 인부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최영훈의 눈앞에 흔들었다. 이 안에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비리 내역, 부실 공사 지시 녹취록, 그리고 인부들에게 가한 폭력 행위에 대한 진술서까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이 현장에서 저지른 죄를 명백하게 증명할 것입니다. 최영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김도준이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라 치밀하고 전략적인 인물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김도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김 이사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김도준은 냉정하게 최영훈의 애원을 무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인부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개인적인 욕심을 채웠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김도준은 현장관리 사무실로 들어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최영훈의 모든 비리 증거들을 담은 파일을 열고 이를 현장관리팀과 인부들에게 공개했다. 파일 안에는 최영훈이 공사 기한 단축을 위해 값싼 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녹취록, 안전 장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강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그리고 인부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회계 장부 등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증거들이 공개되자 현장 관리팀 직원들과 인부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최영훈의 비리가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다. 특히 임금 착취와 부실 공사 지시에 대한 증거는 인부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한 인부가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다. 저 악마 같은 놈. 우리 피땀 흘려번 돈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김도준은 인부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영훈 소장의 모든 비리는 철저하게 조사될 것이며 부당하게 착취당한 임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현장은 여러분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는 즉시 본사에 연락하여 최영훈 소장의 직위 해제와 함께 특별감사팀 파견을 요청했다. 그의 요청은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대한건설 회장인 김도준의 아버지 김태준 회장은 아들의 행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는 아들이 현장에 잠입하여 이런 엄청난 비리를 밝혀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아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했다. 김태준 회장은 김도준의 지시대로 최영훈을 직위 해제하고 그의 모든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개혁을 약속했다. 이 소식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한건설 현장 소장의 비리 밝혀내 회장 막내 아들 직접 잠입 안전모를 발로 찬 오만함 재벌 2세의 정의로운 방역 등 헤드라인이 전국을 들썩이게 했다. 김도준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잠입 배경과 현장 비리의 심각성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또한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인부들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공사 현장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의 진솔한 태도와 전문적인 식견은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단순한 재벌 2세를 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젊은 리더의 모습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최영훈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비리는 명백했고 김도준이 제시한 증거들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모든 증거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러나 김도준은 최영훈의 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최영훈이 혼자서 이런 거대한 비리를 저지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분명 뒤에는 더 큰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최영훈의 비리가 대한건설 내부에 더 깊은 곳에 있는 부패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했다. 그의 눈빛은 정의를 향한 불꽃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제 더 큰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추엉파, 김도준이 최영훈 현장 소장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대한건설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김도준은 재벌 2세의 정의로운 방역으로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의 이름은 삽시간에 전국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냈다. 김도준의 아버지인 김태준 회장은 아들의 활약에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건이 대한건설 내부의 더 깊은 비리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직감했다. 김도준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자신의 임시 사무실에서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영훈 소장의 비리 파일 외에도 그가 잠입 기간 동안 수집한 현장 관리의 문제점, 부실 공사의 위험성, 그리고 인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인부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정의를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영훈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현장에 이렇게까지 비리가 만연할 수 있었던 건 분명 더 큰 배후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김도준이 자신의 비서실장인 박우진에게 말했다. 박 비서실장은 김태준 회장의 오랜 측근이자 김도준의 잠입 계획을 아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김도준의 능력과 신념을 깊이 신뢰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사님, 최 소장 혼자서 이 정도 규모의 비리를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비호가 있었을 겁니다. 박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김도준은 최영훈의 비리 자료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최영훈이 주고받은 수상한 자금 흐름과 익명의 통화 기록들이었다. 이 자금은 대한건설의 협력업체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오고 갔으며 통화 상대방의 기록은 암호화되어 있었다. 김도준은 이들이 단순한 현장 비리가 아니라 대한건설 내부의 고위층과 연루된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임을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조력자이자 정보원인 강민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 김도준이 참여했던 사회공헌 프로젝트에서 만난 인연으로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과 법률 지식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김도준의 성격과 신념을 존중했다. 민준 형, 최영훈 소장의 비리 자료를 넘길 테니 이 안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을 찾아내줘. 특히 수상한 자금 흐름과 익명의 통화 기록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줘. 김도준이 강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하며 말했다. 강 변호사는 김도준의 말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도준 씨, 당신이 이렇게까지 직접 나선 일이라면 분명 보통 일이 아닐 테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 그는 수백 건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들을 엮어가며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최영훈의 비리 뒤에는 대한건설의 박성철 부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있었다. 박 부회장은 김태준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었으며 이번 센트럴타워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 했다. 그는 공사 기한 단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부실 공사를 지시하고 불법적인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최영훈은 박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그들의 비리를 실행하는 하수인이었던 것이다. 도준 씨, 이 모든 비리의 정점에는 박성철 부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인 회장님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악용한 겁니다. 강 변호사가 김도준에게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김도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박 부회장의 존재를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깊이 연루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 박 부회장은 회장인 아버지와 경영권을 놓고 오랜 시간 대립해온 인물이었고 그룹 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과의 싸움은 최영훈과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전쟁이 될 것이 분명했다. 박성철 부회장이라. 김도준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협하고 대한건설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김도준은 즉시 아버지인 김태준 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김 회장은 박 부회장의 비리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경쟁자였던 박 부회장이 이렇게까지 부패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도준아, 이건 위험한 싸움이 될 거다. 박 부회장은 그룹 내에서도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 잘못하면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김 회장이 아들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밝혀낸 이상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건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박 부회장 같은 자들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김도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의 강직함과 용기는 아버지를 감동시켰다. 김도준은 박 부회장, 일당과의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 변호사와 함께 박 부회장 일당의 모든 비리 증거를 더욱 철저하게 수집했다. 이들은 단순한 부실 공사를 넘어 협력업체들을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공사비 부풀리기,
그리고 비자금 조성 등 상상 이상의 규모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 이 모든 증거는 박 부회장 일당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자료들이었다. 그러나 박 부회장 또한 김도준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김도준이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극도의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였다. 박 부회장은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김도준을 제거하고 그의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 그는 김도준의 약점을 캐내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를 음해하는 소문을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김도준은 박 부회장의 이런 시도들을 모두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박 부회장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전략을 세웠다. 그는 이제 단순한 인부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건설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 리더이자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그의 앞에는 더 큰 위험과 더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김도준이 박성철 부회장 일당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대한건설은 거대한 전쟁터로 변모했다. 박 부회장은 김도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김도준을 현장에서 쫓아내는 것을 넘어 그의 존재 자체를 대한건설에서 지우는 것이었다. 그는 그룹 내 자신의 세력을 총동원하여 김도준을 압박하고 그를 음해하는 소문을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했다. 박 부회장의 첫 번째 공격은 김도준의 사생활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그는 김도준이 과거에 참여했던 사회공헌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사소한 실수들을 부풀리고 왜곡하여 언론에 흘렸다. 또한 김도준이 현장에 잠입했던 것을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던 위장 잠입으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의 목표는 김도준의 청렴하고 정의로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이 이사, 자네 행동이 좀 과한 것 아닌가, 괜히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내서 그룹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 회장님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세. 박 부회장은 김도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은근히 협박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비열했다. 김도준은 박 부회장의 협박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박 부회장을 응시했다. 부회장님, 저는 그룹의 이익과 모든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중입니다. 감히 제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저를 음해하려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할 겁니다. 김도준의 단호한 태도에 박 부회장은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김도준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냉철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부회장은 더 이상 회유가 통하지 않자 직접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하여 김도준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방해했다. 중요한 서류들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핵심 인력들을 다른 부서로 전출시켜 김도준의 업무를 마비시키려 했다. 또한 그룹 내부 게시판에는 김도준을 비방하는 익명 게시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그의 목표는 김도준을 고립시키고 그의 업무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그를 그룹에서 축출하는 것이었다. 이 이사님, 부회장님 측에서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건도 자꾸만 틀어지고 있어요. 김도준의 충실한 비서실장 박우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김도준은 차분하게 박 비서실장을 안심시켰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김도준은 박 부회장의 모든 공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박 부회장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역공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조력자인 강민준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박 부회장 일당의 비리 증거를 더욱 철저하게 수집했다. 이들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협력업체를 이용한 불법 비자금 조성, 정치권 로비, 그리고 심지어 회사 기밀 유출까지 저지르고 있었다. 그들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김도준은 박 부회장 일당이 주도했던 과거 프로젝트들까지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들이 센트럴 타워 건설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 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그 중에는 몇 년 전 부실 공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교량건설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 부회장은 당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사용했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책임을 현장 실무자들에게 떠넘겼었다. 민준형, 박 부회장이 저지른 과거의 부실 공사 관련 자료를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그 교량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김도준이 강 변호사에게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했다. 강 변호사는 김도준의 지시를 받고 밤샘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수년 전 사건의 기록들을 뒤지고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을 다시 수집하며 진실을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박 부회장이 부실 공사를 지시하고 안전수칙을 무시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당시 현장 책임자의 양심 선언이 담긴 녹취록과 박 부회장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돈을 건넨 증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동시에 박 부회장은 김도준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수를 던졌다. 그는 김도준이 참석하는 중요한 이사회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그의 모든 직위를 박탈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룹 내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대부분의 이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이사회 당일, 대한건설의 고위 임원들과 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장에는 김태준 회장과 박성철 부회장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김도준은 차분한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박 부회장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김도준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이사, 자네는 현장에 잠입하여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내 그룹의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네. 자네의 행동은 그룹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며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네. 박 부회장의 말이 끝나자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김도준을 비난하며 박 부회장의 말에 동조했다. 김도준은 묵묵히 그들의 비난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요함이 감돌았다. 김태준 회장은 아들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아들이 이 모든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지 불안했다. 김도준은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부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건설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진실은 우리 그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오랜 병폐를 뿌리 뽑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박 부회장 일당의 비리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영훈 소장의 비리 내역부터 시작하여 박 부회장이 협력업체들을 이용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 정치권에 로비한 내역,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과거 교량건설 프로젝트에서의 부실 공사로 인한 인명피해 은폐 증거였다. 당시 현장 책임자의 양심 선언이 담긴 녹취록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교량부실 공사로 인한 인명피해 은폐,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박 부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김도준을 노려보았다. 그는 김도준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자신의 모든 비리를 파헤쳤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었다. 김도준은 그들의 눈에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냉철한 심판자처럼 보였다. 이사회 회의실은 김도준이 폭로한 박성철 부회장의 비리 증거들로 인해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다. 특히 과거 교량부실 공사로 인한 인명피해 은폐, 사실은 모든 이사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녹취록에서 흘러나오는 당시 현장 책임자의 양심 선언과 박 부회장의 잔인한 지시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 부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김도준을 노려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김도준은 스크린에 마지막 증거를 띄웠다. 그것은 박 부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회계 장부였다. 모든 증거는 박 부회장의 파렴치한 비리와 부패를 명백하게 증명했다. 부회장님,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저지른 죄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개인의 탐욕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룹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당신은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김도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철했다. 그의 눈빛은 박 부회장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김태준 회장은 아들의 활약에 감격하면서도 동시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 자신이 믿었던 동생이자 오랜 경쟁자가 이렇게까지 부패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부회장, 자네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네. 자네의 모든 직위는 오늘부로 해제될 것이며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걸세. 박 부회장은 김태준 회장의 말에 격렬하게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힘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의 권력과 부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사회는 김도준이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박 부회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또한 김도준의 뛰어난 능력과 정의로운 행동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박 부회장 일당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이사회가 끝나고 며칠 뒤 김도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괴한들은 김도준을 납치하여 박 부회장의 은신처로 끌고 갔다. 박 부회장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자 극도의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이놈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내 놈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박 부회장은 김도준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도준은 박 부회장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박 부회장을 응시했다. 부회장님, 당신의 어리석은 탐욕이 결국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박 부회장은 김도준의 침착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김도준을 고문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를 없애고 그의 입을 막으려 했다. 김도준은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았다. 그는 박 부회장의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의 눈빛은 오히려 박 부회장을 심판하는 듯 차가웠다. 그 순간 김도준의 충실한 조력자 강민준 변호사와 박우진 비서실장이 특수부대 출신의 대한건설 보안팀을 이끌고 박 부회장의 은신처를 급습했다. 그들은 김도준의 휴대폰에 설치해둔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박 부회장의 은신처를 찾아낸 것이다. 김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강 변호사가 소리치며 괴한들과 맞섰다. 치열한 총격전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박 부회장의 부하들은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김도준을 구하러 온 보안팀은 잘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박 비서실장은 김도준을 구출하고 강 변호사는 괴한들을 제압하며 박 부회장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박 부회장은 자신이 포위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숨겨둔 권총을 꺼내 김도준을 향해 겨눴다. 내 이놈,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려두지 않겠다. 그러나 김도준은 박 부회장의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는 박 부회장의 광기 어린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순간 강 변호사가 몸을 날려 박 부회장의 팔을 쳐냈고 총알은 빗나갔다. 이어서 보안팀 요원들이 박 부회장을 제압했다. 박 부회장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체포되었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김도준은 박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대한건설을 병들게 하던 거대한 암덩어리를 뿌리 뽑은 것이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대한건설은 또 한 번 엄청난 파장을 겪었다. 박 부회장 일당의 비리와 그의 잔혹한 범죄 행각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동시에 김도준의 용기와 정의로운 행동은 다시 한번 국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단순한 재벌 2세를 넘어 사회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김도준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대한건설의 미래를 구상했다. 그는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 해결과 인부들의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한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계획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비리를 없애는 것을 넘어 대한건설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퇴원하자마자 김태준 회장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고했다. 김 회장은 아들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김도준에게 그룹의 핵심 요직을 맡기고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김도준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건설의 차세대 리더가 된 것이다. 그의 손에 대한건설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가 발로 차인 안전모 하나로 시작된 이 모든 사건은 오만한 권력이 어떻게 무너지고 겸손함 속에 숨겨진 정의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김도준이 입원해 있는 병실은 조용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대한건설의 미래를 위한 설계도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성철 부회장 일당의 비리가 뿌리 뽑히면서 대한건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도준은 단순히 비리를 척결하는 것을 넘어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부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그의 목표는 대한건설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병상에서도 쉬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 김도준은 강민준 변호사와 박우진 비서실장을 불러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우선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과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안전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고 현장 감시 인력을 확충하며 최첨단 안전 장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인부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며 의료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강 변호사는 김도준의 계획에 감탄했다. 이 이사님, 엄청난 규모의 개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비서실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도 이 이사님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하실 겁니다. 그동안 썩어버린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기회입니다. 김도준은 또한 한전 제1위원회를 신설하고 인부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문제점들을 직접 해결해 나가고자 했다. 또한 부실 공사와 관련된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고 포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려 했다. 퇴원 후 김도준은 김태준 회장을 찾아가 자신의 구체적인 개혁 방안들을 보고했다. 김 회장은 아들의 진취적인 사고와 확고한 신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아들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기기로 결심했다. 김태준 회장은 이사회에 김도준을 그룹의 새로운 사장으로 추천했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임명을 승인했다. 최연소 사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김도준은 대한건설의 명실상부한 새로운 리더가 되었다. 김도준 사장의 취임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신의 경영 철학과 대한건설의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저는 대한건설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그리고 무엇보다 인부들의 안전과 인권이 최우선이 되는 현장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의 건설 문화를 선도할 것입니다. 그의 취임사는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김도준 사장의 젊고 강인한 리더십에 기대를 걸었다. 특히 건설 현장 인부들은 그의 취임새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그들은 김도준 사장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믿었다. 김도준은 취임하자마자 약속했던 개혁들을 즉시 실행에 옮겼다. 그는 안전 제1위원회 시리를 구성하고 현장 안전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모든 건설 현장에는 24시간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인부들에게는 최신형 안전 장비가 지급되었다. 또한 인부들의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식사를 고급화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의 지시로 인부들의 임금은 대폭 인상되었고 이는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영훈 현장 소장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김도준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횡령, 배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박성철 부회장 또한 모든 비리가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았고 대한건설에서 영원히 퇴출되었다. 김도준의 리더십 아래 대한건설은 눈부신 변화를 겪었다. 안전사고 발생률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인부들의 사기와 업무 효율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대한건설이 짓는 모든 건물은 안전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기업 이미지는 최고조에 달했고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는 낡은 안전모를 발로 찼던 그날의 사건을 잊지 않았다. 그 사건은 김도준에게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대한건설의 썩어가는 현실을 직접 마주하게 한 계기였다. 그는 인부들과 함께 땀 흘리고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일했던 경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재벌 2세의 권력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오직 실력과 인격, 그리고 확고한 신념으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대한건설은 김도준 사장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는 단순히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의 이야기는 한 인부의 안전모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어떻게 거대한 기업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에 정의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로 남게 되었다. 그는 진정한 리더이자 시대의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